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매화사라는 건요, 매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화에 관한 노래라는 얘기인데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이 매화를 보고 화자는 흥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지닌 자태라든가 그 성품에 감탄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수에 가시면 눈 속에 피는 매화의 강인한 의지와 성품이 나옵니다. 그걸 예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이제 의심과 두려움에서 감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운 매화에 대한 대견함과 반가움을 느끼는 거죠. 자, 볼까요? 어리다는 건요, 난지 얼마 안 돼서 작고 아주 여리다는 겁니다. 성근은 엉성하고 드문드문한, 그렇죠? 예, 그 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화의 가지가. 너를 믿지 않았는데, 그렇죠? 너라는 건요, 의인법을 썼죠? 매화를 의인화시켜서 아주 친근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표현을 한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눈기약이라는 건요,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화가 피겠다는 약속. 우리 설종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매화를.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 매화를 피웠구나. 그렇죠? 두세 송이를 피웠다는 겁니다. 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탄적 어미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두세 송이는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뭐 철쭉과 두견화랑 이제 비교를 합니다. 또 영탄법을 씁니다. 예찬을 하는 거죠. 매화를 감상하는 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고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즉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제시됐다까지. 그래서 결국 두세송이는 눈기약 능히 지키는 매화입니다. 그래서 아치고졸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치고졸은 넛본이라고 마지막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눈 속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매화를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단꽃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이 부분은 뒤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세송이는 추운 계절임에도 실연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개화를 했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 사람으로 말하면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다. 즉 사군자 아시죠? 매난국죽의 그 매화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매화가. 자, 화자는 어리고 성긴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매화가 꽃을 피우는 자연적인 현상을 화자는 다른 자연물과의 그렇죠, 조응. 혼자 피는 게 아니라 다른 자연물과 짝이 돼서, 그렇죠? 반응을 통해서 이러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내린 것이 매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반대로 눈이 내리면 매화가 피겠다는 약속이지 눈이 내린 것이 매화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이게 아니에요. 자,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하더라. 암양부동이라는 건요,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돈다는 뜻입니다. 이 매화의 향기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세송이를 화자가 사랑하는 그 긍정적인 대상으로 지금 인식하는 거고요. 매화를 예찬하고 있고 또 영탄법과 후각적인 이미지를 썼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자가 촉을 잡고 촛불이에요. 가까이 사랑하는 이 행위에서 매화가 어떻습니까? 향기를 내서 어떻습니까? 조응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터라라는 표현은 매화 향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고요. 떠도는구나 라는 뜻인데 매화 향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형상화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겠다. 이게 바로 형상화라는 겁니다.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형상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화자만이 매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자부심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약된 표현이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지에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아닌 것을 정리한 겁니다. 세 개까지는 맞아요. 자, 삼수로 가겠습니다. 삼수에 가시면 이제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를 갖다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당연히 예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화를 빙자옥질, 아치고졸로 비유하면서 눈 속에 핀 매화의 우아하고 높은 절개, 또 맑고 깨끗한 속성을 제시합니다. 아셨죠? 자, 빙자옥질은요,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처럼 아름다운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빙자옥질이 나오면 매화의 품성을 예찬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 속에서 매화죠. 의인법을 썼어요. 너로구나. 그러니까 눈은 어떻습니까? 매화가 지닌 아름다움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인정하는 매화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매화가 지닌 아름다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눈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가만히 한길을 놓아 황혼호를 기약하니 전적달을 기약하니 기다리니 이 말이에요. 황혼월은 어떻습니까?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각적인 이미지가 또 지시되어 있고요. 예, 심미적이라는 것은 좀 아름다움을 주로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치고졸은 이제 우아하다. 그리고 이 높은 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즉 매화에 대한 믿음, 또 아치고졸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규범적인 그 사회 규범적인 어떤 도덕과 어떤 유교적인 관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빙자옥진은 매화의 외향적인 면모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심미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치고졸은 매화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죠? 어떤 그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상고졸과 이제 세한고졸은 참고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오상고졸 할 때 절자, 세한고졸의 절자 나오잖아요. 이 오상고졸은 국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세한고졸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래서 시조에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들이에요. 자, 팔수입니다. 팔수에 가시면은 눈 속에 피는 매화의 강인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있대요. 철쭉과 두교나입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을 지금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철쭉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측면이 갖고 있습니다. 매화하고 철쭉은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를 부각하기에 나온 그러한 그 시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조적 시어예요. 자, 온 세상이 눈이거늘, 그렇죠? 눈이거늘. 그러니까 제는 이 철쭉과 두교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인법이죠. 어찌 감히, 어찌 감히. 감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어떻게 언감생심, 어떻게 버릇없이 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서리법이 담겨 있습니다. 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게라는 것은요, 알리라입니다. 사투리예요. 알리라에 영탄적인 표현이 담겨 있고, 백설양춘이다. 흰눈이 날리는 이른 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화밖에 누가 있겠니라고 의인법을 썼고, 서리법 아무도 없다. 매화밖에 없다. 오직 매화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는 이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겠죠. 또 예찬적인 태도가 담겨 있죠. 다른 꽃과 달리 매화만이 눈 속에 피는 꽃임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우리 송순 시조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풍산이 섞어친 날에 이 국화, 요 한국화, 그죠? 금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인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도리야라는 것은 이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꽃을 얘기하는데, 요 도리야라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복숭아꽃, 배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봄꽃이거든요. 이 봄꽃을 얘기하는 건데, 이 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철쭉 있죠.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철쭉과 두교나와 대응되는 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뭐야? 황곡화와 도리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대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똑같은 상황에 시를 지금 가져왔으니까요. 연관짓는 시험이 나온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고요. 이육사의 광야에 보시면 이제 매화향기가 나오거든요. 요새 매화향기는 뭡니까? 바로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니까요. 이러한 다른 작품과 연관짓는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2번에 가시면 핵심적입니다. 연시조 총 8수가 나오겠고요. 매화가 제재가 됐고, 매화를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입니다. 19세기 중엽이고요. 겨울 스승인, 이제 겨울에 스승인 박효관을 찾아갑니다. 안민영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방 안에 놓인 매화를 보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찬적인 성격이 강하고 감각적입니다, 여러분. 자, 표현상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어투, 그죠?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팔수에서 이제 화자가 매화를 예찬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꽃들과 달리 추위를 이기고 눈 속에서 강인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쭉꽃이라든가 진달래꽃과 달리 눈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 이걸 예찬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고요. 화자는 매화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높은 선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자는 매화를 너라고 지칭한 거고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아셨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매화를 인격화합니다. 그래서 고결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표현했고 영탄, 서리, 의인법 이걸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 시절을 상징하는 소재도 나옵니다. 또 대상을 예찬한 한자어가 나오죠. 절자, 그렇죠? 이 아치고졸할 때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인 속성이 바로 아치고졸입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추상적인 가치란 얘기예요. 매화와 대조적인 속성의 시효를 제시해서 그 특성을 드러냈다. 철쭉 두견화가 나왔죠. 또 매화의 계절적 배경과 관련시켰죠. 그래서 속성을 드러냅니다. 이 백설양춘, 눈 같은 거. 또 매화를 의인화하면서 예찬했다. 빙자옥지 같은 경우. 또 매화가 주변의 다른 인물과 자연물과 참 조화를 이룰 때 그 모습이 더욱 돋보이죠. 그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화자가. 또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눈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예찬을 했다는 거. 또 대상을 접한 뒤에 감흥을 드러냈다는 거. 또 바람직한 삶에 대한 희망이죠. 희망. 바라고 희망하는 거.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연시조는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조가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자연물과 조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민영의 매화사의 부분을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부정적 처지가 나오지 않아요. 또 화자와 자연물의 상황을 대비해서 애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반어도 안 나오고요. 연세법도 안 나옵니다. 반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대화 형식도 아닙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부정적인 시대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 안 나와요. 대상의 감정이입도 안 나옵니다. 애상감 당연히 안 나오겠죠. 또 명령적 어조 안 나옵니다. 계절 대비 안 나와요. 감정이입 안 나와요. 색채 이미지 나옵니다만 애상적 분위기 안 나와요. 시선의 이동 안 나옵니다. 시선의 이동. 그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매화의 효용 이것도 안 나와요.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닙니다. 황혼월은 저녁 달이지 그냥 배경이죠.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뭐 대상의 변화 과정이 나오는 이것도 아닙니다. 대상이 변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한 것도 아닙니다. 변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고요. 매화의 색채 이미지는 안 나옵니다. 이것 정정을 할게요. 이것도 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이 시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오답을 주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주요한 연시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